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인데요. 신철세무사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거든요. 예, 아침에 본인 사무실 출근하기 전에 여기 들리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긴 해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요즘 증여라는 걸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증여. 살아있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맞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제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주거나 그렇죠. 그럴 때 그 뭔가가 뭐 재산이 될 수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해요. 제가. 보통 그 가격을 정할 때 기존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뭐 정부에서 공시해 놓은 가격이 있을 거고 다 맞아요.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아까 세무사님 그 얘기 듣고 제가 궁금해진 걸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비슷한 평수에 그 같은 단지 아파트에 내가 물려주고 싶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전에 거래된 가격이 없는 거죠. 없죠. 네. 없을 네. 수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때 막 증여가 활발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있었어요. 매매 네. 사례가액이. 네. 근데 지금은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그 사례가액이 없다 보니까 공시 가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시 가격은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사례가액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6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 가격이 4억 후반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한 2, 3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증여세의 영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법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평가액으로 해라.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를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감정평가가 안 해서 없으면은 그냥 기준시가로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상증세법의 하단에 어떤 게 있냐면 국세청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네.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고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네네.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 고지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네요.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은 증여세 신고 기간이 증여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 보통 그런 고지는 증여하고 한 1년 뒤에 연락이 오거든요. 네네네. 이거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럼 천전병력 같죠. 기존에 신고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한 거는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네. 신고를 하고 뭐 세금을 5천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1억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5천만 원 인정해주고 1억만 더 내.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돼. 그것도 1년 뒤에. 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짜증나겠군요. 엄청 짜증나죠. 네.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파트 가격이 좀 급등하거나 네. 매매 사례가액이 2년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는 사례가액이 없었는데 6개월 이전을 쫙 가보니까 한 1년 반 전에 네네.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소급으로 시가로 인정을 해가지고 네. 증여세를 고지를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막 시장 가격에 급변이 그렇죠.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보통은 증여를 하시면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세무사님 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그때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상속 증여 매매 사례가액 찾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포털이 평가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주소하고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쫙 나옵니다.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요. 없으면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6개월 안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보여주고 6개월 벗어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보여줘요. 범위를 넓혀서 네. 쭉 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6개월 안에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공시 가격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는 기간을 벗어난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금액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매매 사례가액도 예. 참고를 해보겠다. 예. 증여 이전 2년까지는 보셔야 된다. 음. 만약에 7억짜리 아파트인데 기간 내에는 없어요. 네. 근데 과거 2년 내에 걸 보니까 거래 가액이 있으면은 그거랑 공시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걸로 신고를 하실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부르신 거죠? 그렇죠. 네. 요거에 플러스 하나를 또 팁을 드리자면 네네네.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데 음. 기존 시가가 있잖아요. 네네. 시가가 있으면은 시가하고 공시 가격이 차이가 크면 저는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뒤탈이 없나요? 네. 네.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그 뒤에 말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무조건 하시고 음. 증여를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수수료를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시는 게 좋고, 네.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셔요. 비교를 해서 네. 봐야 돼서. 그 두 개의 평균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억이 넘어가면 두 군데에서, 10억이 안 되면은 한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꼭 뒤탈이 없게 증여를 하시길 저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 하셔야겠는데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서울은 보통 중위가격이 10억이 네. 넘어가가지고 네. 서울의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려면 두 군데서 무조건 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신철 세무사님이 바쁘시는 가운데 이렇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셔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 증여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맞습니다. 제 주변은 없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그래서 세무사님이 증여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이제 증여할 때 거래 가액이죠. 그렇죠. 거래 가액 관련해서 특이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